잠시 동안 무서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부르려 하지만 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납니다. 휴대전화를 잡으려 하지만 왼쪽 팔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자신의 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후가 되면 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 없이 찾아온 치매이며 바로 어제 400명이 넘는 한국 노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며 지난 27년간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 전역의 농촌 지역에서 노인인지 저하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3번, 5번?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흘 전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가족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완전히 멀쩡하셨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또렷하셨다고, 독립적이셨다고, 식사를 직접 만드셨다고, 돈 관리도 스스로 하셨다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뇌는 이미 수년 동안 천천히 염증성 단백질에 잠기고 적절한 혈류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손 쓸 수 없게 될 때까지 그 징후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정신, 독립성, 존엄성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잃어가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치매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가 다르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17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80대와 90대 노인들이 여전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복잡한 가게 재정을 관리하는 마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0km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자신의 손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특정 재료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왜 여러분이 이 정보를 전에 들어보지 못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양 제약회사들은 기껏해야 몇 달 정도 쇠퇴를 늦추는 치매의 약을 팔아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준비하여 특정 시간에 섭취하는 단순한 뿌리채소가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독성 플라크를 제거하는 뇌의 자연 정화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전통 한국 마을의 노인들과 서구화된 도시 지역의 노인들 사이의 인지 저하율을 비교하는 5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수세대 동안 특정 식습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 전통 지역사회에서는 치매 발생률이 73%나 낮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분석했을 때 한 가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을 최대화하는 특정 방식으로 준비된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세포를 염증 손상으로부터 직접 보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생강에 대해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리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단순히 국에 생강을 넣거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강을 섭취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방법은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합물들을 파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생강차를 마셔왔다면 첫 번째 중요한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6살이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40년 동안 매주 가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손자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기억 중추인 햄에 상당한 손상이 보였습니다. 딸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정서적 무게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바로 그 생강요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활동 수준. 90일 후 그는 인지기능검사에서 8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릴 적 별명을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필요한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에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이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경과 진료실에서 매일 저를 괴롭혔던 한 가지 질문을 연구하는데 지난 22년의 경력을 보냈습니다. 왜 제 환자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잊고 자신의 동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일본, 대만, 전역의 의료센터 데이터를 보면 치매 발생률이 제가 보고 있던 것보다 훨씬 낮았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병원들에서 보고된 것일까요? 제가 발견한 답은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 옆쪽을 만져보세요. 귀 위쪽을 살짝 눌러보세요. 두개골 안에 있는 그 뇌는 당신이 오늘 아침에 한 행동으로 보호받고 있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이 연구에 몰두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9살 초의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 진료실에 오신 이유는 손자 생일을 깜빡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었죠. 딸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최 여사님은 채소를 사러 아파트를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경찰이 4시간 후에 그분을 발견했는데 벤치에 앉아 울고 계셨고 본인이 어디 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생일을 잊은 지 18개월 후 최 여사님은 친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치매의 공포입니다.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옵니다. 한 번 잊은 이름, 익숙한 길에서 한 번 잘못 돈 방향. 그리고 가족들이 제 병원에 올 때쯤이면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80대, 90대까지 정신이 또렷한 제 환자분들에게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일상 습관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동이나 수면만이 아니라 무엇을 드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정확히 하루 중 언제 드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환자분들의 집에서 한 가지 재료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생강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강이나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생강을 얇게 썰어 차에 넣고 계시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약국에서 생강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생강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 각각의 방법들이 우리가 활성화해야 하는 신경보호 경로를 정확히 차단합니다. 저는 3년 동안 가장 또렷한 기억력을 가진 노인분들이 생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그분들의 혈액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뇌 스캔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준비 방법으로 식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시간에 섭취했을 때 신경 조직에 측정 가능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중심인 해마의 염증 감소, 전두엽 피질로의 혈류 개선,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분인데 부산에 사시는 74살 퇴직 교사셨습니다. 그분이 제 병원에 오신 이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인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고는 무엇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곤 하셨죠? 따님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확한 생강 요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40일 만에 부인께서 남편이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제 진료실에서의 기억력 검사가 41%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 후속 뇌 영상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측두엽의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입니다. 그분의 뇌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이 화합물들이 혈내장벽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뇌 주변의 보호벽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청소부처럼 작용합니다. 뭉쳐서 신경세포를 질식시키는 독성 단백질 조각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극도로 약합니다. 생강을 잘못 준비하면 파괴됩니다. 잘못된 시간에 생강을 먹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양을 섭취하면 거의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잘 들으세요. 생강이 뇌 안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준비 방법이 시간 낭비와 실제로 기억력을 보호하는 것의 차이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의 뇌 스캔을 분석하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강을 섭취해온 환자들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 플라크는 뇌세포 사이에 축적되는 끈적끈적한 쓰레기 같아서 신호를 차단하고 결국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심지어 80세나 85세에도 놀랍도록 깨끗한 뇌 스캔을 보였습니다. 플라크 축적이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환자들을 추적하고 그분들의 집을 방문하며 무엇을 언제 드시는지 정확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식사와 관련하여 언제 섭취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가끔 차에 생강가루를 조금 넣거나 초밥과 함께 절인 생강을 먹으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는 생강의 생리활성 화합물, 진저롤과 쇼가올은 제대로 추출되어야 하고 몸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섭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병에 든 건조가루가 아니라 신선한 생강뿌리가 필요합니다. 가루는 대부분의 효능을 잃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신선한 생강을 준비하세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긴 다음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얇을수록 좋습니다. 추출을 위한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얇은 조각들을 넣으세요. 정확히 300ml의 물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화합물이 희석됩니다.
너무 적으면 농도가 너무 진해져서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끓인 다음 즉시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세요. 정확히 12분 동안 약하게 끓이세요. 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2분이 진저롤 화합물을 덜 효과적인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추출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12분 후 불을 끄되 생강 조각은 물에 그대로 두세요. 미지근한 온도로 식히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뜨거울 때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액체가 너무 뜨거우면 입과 목의 민감한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마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홀짝여 마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타이밍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생강물을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마셔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일까요? 진저롤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 신체의 세포 경로를 준비하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하면 음식의 영양소가 활성화된 생강 화합물과 결합하여 혈액 노의 장벽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과합니다. 제게 이 씨라는 76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초기 기억력 저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광장시장에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딸이 매우 걱정하며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의 인지검사 점수는 경도인지 장애 경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생강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점심 30분 전에 정확히 이 방법으로 준비한 생강물을 마셨습니다. 3개월 후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가족 모임에서 먼 친척을 알아보고 심지어 다시 낱말 퍼즐을 시작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염증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망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3가지 흔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생강이 활성화하려는 한겸증 경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절대 달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는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많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저롤 화합물은 빠르게 분해됩니다. 매일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배부르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식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소화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여서 유익한 화합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생강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항상 먼저입니다. 이것이 뇌 보호에 적용되는 황금시간 원칙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강을 사서 썰어서 끓이고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반 생강차를 마신 노인들의 혈액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2시간 후 혈액에서 측정 가능한 진저롤 화합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경보호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주도와 강원도 상안마을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혈중 농도가 8배 증가했습니다. 뇌에 도달하는 활성 화합물이 8배 더 많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끓는 물을 사용합니다. 신선한 생강에 끓는 물을 직접 부으면 온도가 진저롤 유식과 쇼가올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이것들은 뇌 조직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정확한 분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약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에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어린 연한 생강이 아닌 성숙한 생강 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숙한 뿌리는 갈색 껍질을 가지고 있고 약간 주름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생강보다 4배 많은 쇼가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묵은 생강을 달라고 하세요.
상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둘째, 생강을 동전 2개를 쌓은 두께로 정확히 썰으세요. 더 얇게 하지 마세요. 두께가 중요한 이유는 준비 과정에서 화합물이 방출되는 방식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얇게 썰면 산화를 통해 효능을 잃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유익한 오일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썬 생강을 준비하기 전에 정확히 4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산화 기간 동안 진저로리, 쇼가올과 뇌염증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다른 화합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치매 발생률이 가장 낮은 마을에서 인지 기능을 보존한 비밀입니다. 그들은 항상 아침에 생강을 준비하고 사용하기 전까지 오전 중반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40분 후 생강 조각을 정확히 4컵의 물과 함께 냄비에 넣으세요. 끓인 다음 즉시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정확히 12분 동안 끓이세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이 화합물을 분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추출합니다. 제 실험실에서 이 시간을 테스트했습니다. 11분은 70%의 효과를 줍니다. 13분은 분자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12분이 준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12분 후 불을 끄되 뚜껑은 그대로 두세요. 8분 더 우려내세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머지 화합물이 물에 스며들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상적인 최종 온도는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만큼 따뜻하지만 혀를 데일 만큼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섭취 시간이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생강차를 마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요 실수입니다. 화합물 흡수는 전적으로 소화 상태와 혈당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강 준비물을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에게는 점심입니다. 왜 30분일까요? 활성 화합물이 소화관을 코팅하고 혈류로 들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이 음식 입자에 결합되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체내를 통과해 버립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분당에 사시는 79살 여성분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인지 검사 결과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식사 중이 아니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똑같은 생강차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개월 후 기억력 회상 점수가 42%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생강,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정확히 한 컵, 즉 240ml를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홀짝홀짝 마시세요. 단숨에 들이키지 마세요. 화합물들은 윗뿐만 아니라 입과 목의 조직을 통해서도 흡수됩니다. 단숨에 마시면 이 초기 흡수 단계를 놓치게 됩니다. 최대한의 신경보호 효과를 원한다면 하루에 2번 준비하세요. 점심 전에 1번, 저녁 전에 1번. 절대 아침 식사 전에는 안 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아서 생강이 활성화하는 한겸증 경로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장수 마을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생강차를 새벽이 아닌 늦은 오전과 저녁에 제공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준비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는 생강은 뇌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썰어서 뜨거운 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박 박사는 수세기 동안 한국 사찰 주방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준비 방법이 현대 과학이 최근에야 확인한 특정 생리 활성 분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을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뇌로 행진에 들어가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독성 찌꺼기를 쓸어내는 작은 군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신선한 생강 뿌리를 준비하세요. 병에 든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초밥과 함께 나오는 절인 생강도 아닙니다.
단단하고 매끄러운 껍질을 가진 신선한 생강 뿌리입니다.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강을 동전처럼 얇게 썰어주세요. 얇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이 증가하고 활성 성분이 제대로 방출됩니다. 이 생강 조각들을 정확히 3컵의 물과 함께 작은 냄비에 넣으세요.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약효가 희석됩니다. 너무 적으면 너무 농축되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물을 끓이지 마세요. 끓기 직전까지만 가열하세요. 냄비 바닥에 작은 기포가 생기지만 표면까지 올라오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는 섭씨 85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정확히 이 온도에서 진저롤이 파괴되지 않고 쇼가올로 전환됩니다. 세게 끓이면 유런을 보호하는 화합물이 죽습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화합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약한 불로 정확히 20분 동안 유지하세요.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20분입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시간 동안 활성 분자들이 물에 우러나와 가장 강력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액체는 연한 황금색으로 변하고 주방을 가득 채우는 날카롭고 깨끗한 향을 내뿜습니다. 20분 후 불을 끄세요. 10분 동안 자연스럽게 식히세요. 얼음을 넣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분자 구조를 보존하려면 온도가 천천히 떨어져야 합니다. 미지근해지면 생강 조각을 걸러내세요. 이제 뇌보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놀라게 한 타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이 생강 준비물을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가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빈속에 말입니다. 박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섭취하면 화합물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뇌가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제거하는 데 가장 수용적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한 컵을 가득 마시세요. 5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세요. 단숨에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마시면 소화 시스템이 최대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신 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진저롤이 뇌 조직으로 들어가 청소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그 30분 후에 무엇을 먹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박 박사는 생강 프로토콜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결합하면 보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고등어, 호두 또는 들깨를 소량 섭취하면 시너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강이 경로를 열고 건강한 지방이 신경 연결을 재건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밤에 이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아침과 저녁에 모두 마십니다. 틀렸습니다. 저녁에 섭취한 생강은 수면 구조, 특히 뇌가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제거하는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한 번의 준비, 아침에 식사 30분 전. 이것이 완전한 프로토콜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맛을 좋게 하려고 꿀이나 설탕을 넣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설탕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생강이 활성화하려는 한겸증 경로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맛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으세요. 비타민C는 실제로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실수는 2주 후에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해서 중단하는 것입니다. 뇌 보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뉴런이 보호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녹는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저축 계좌의 이자처럼 천천히 축적됩니다. 초기 인지 저하의 회복을 본 박 박사의 참가자들은 최소 6개월 동안 이 프로토콜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이 정보가 10년 후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연구팀이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들의 뇌를 보호하는 것을 관찰한 정확한 생각 요법입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준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가게에서 생강가루를 샀거나 신선한 생강을 썰어서 끓는 물에 바로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생리활성 진저롤은 섭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완전히 분해됩니다. 생강에 끓는 물을 부으면 매운맛이 나는 물만 남게 됩니다. 신경보호도 없고 플라크 제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임상 관찰에서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 약 15g을 준비하세요. 이것은 엄지손가락 끝에서 첫 번째, 마디까지의 크기입니다.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2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이 조각들을 상곤에 정수된 물 정확히 300ml에 넣으세요. 상곤에서 30분간 그대로 두세요. 30분 후 이 물을 정확히 섭씨 60도까지 천천히 드세요. 끓이지 마세요. 끓어오르게 하지 마세요. 60도입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냄비 바닥에 아주 작은 기포가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가열한 다음 즉시 불에서 내리세요. 이 온도는 진저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이 여러분의 뇌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 생강물을 언제 섭취하느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침 공복에 이것을 마시는 것이 인지보호에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흡수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너무 빨리 처리하고 화합물이 혈류에서 효과적인 농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섭취의 황금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정확히 20분 전입니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점심이었습니다. 식사하러 앉기 20분 전에 이 준비된 생강물 전체 300ml를 마시세요. 이 타이밍은 특정한 대사 반응을 유발합니다. 진저롤이 소화계로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더 천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장을 준비시킵니다. 20분 후에 음식이 도착하면 흡수를 더욱 늦춰서 이러한 보호 화합물이 4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혈류로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합니다. 이 지속적인 방출이 모든 것입니다. 강남에서 온 제 환자 중 한 명인 68세 여성은 15년 동안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셔왔습니다. 그녀는 초기 기억 문제로 우리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플라크 축적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같은 생강 준비법이지만 아침 첫 시간 대신 점심 20분 전으로 옮겼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녀의 후속 인지 검사는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라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복용량 정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보호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실제로 위벽을 심하게 자극하여 뇌를 포함한 전신의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준비된 신선한 생강 15g을 하루에 한 번 섭취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40g이나 50g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71세 남성이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엄청난 양의 생생강을 섭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너무 심한 위험이 생겨서 뇌척수액을 포함한 그의 전체 염증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그의 인지 저하가 실제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매일 신선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양을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활성 화합물은 냉장 보관해도 18시간 이내에 산화되어 효능을 잃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20년 동안 잠재적으로 여러분의 정신을 구하기 위해 5분의 준비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생강뿌리 자체의 품질입니다. 냉장고 서랍 바닥에서 나온 오래되고 말라버린 생강은 거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강은 단단해야 하고
약의 껍질은 팽팽하고 매끄러워야 하며 부러뜨렸을 때 즙이 많고 향기로워야 합니다. 생강이 몇 주 동안 놓여 있었다면 즉시 버리고 신선한 것을 사세요. 이제 생강의 뇌 보호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클리닉에서 매일 보는 오류들이며 경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차라리 맹물을 마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날카로운 정신과 자신의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대한 실수는 잘못된 온도에서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지만 여전히 기억 문제와 브레인 포그를 겪는다고 혼란스러워하며 저에게 오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생강 뿌리를 물에서 단 3분에서 5분 동안 끓인 다음 아직 뜨거울 때 즉시 마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 건강에 재앙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씨 70도 이상의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생강을 섭취하면 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이 화합물은 육진저롤이라고 불리며 기억 중추에서 위험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경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은 분자 구조를 분해하여 이 강력한 뇌약을 매운 물에 불과한 것으로 만듭니다. 32년의 연구가 끓는 물 때문에 낭비됩니다. 저는 작년에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강남의 68세이씨 성을 가진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어머니가 초기침에 징후를 보인다며 겁에 질려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8개월 동안 하루 2번 생강차를 마셨지만 그녀의 기억력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생강을 10분 동안 끓인 후 거의 끓는 듯한 온도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끓이다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녀는 입술에 닿기도 전에 약효를 모두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먼저 물을 끓인 다음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썬 생강을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15분 동안 우려내세요. 그런 다음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온도가 미지근하게 섭씨 40도에서 50도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혀를 대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육진저롤이 온전히 유지되고 신체가 이를 혈류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으며 뇌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아침 일찍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은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자마자 생강차를 마시라고 하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뇌 보호를 위해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면 신체는 이를 자극물로 취급합니다. 위는 이를 빠르게 분해하기 위해 과도한 산을 생성하고 이러한 빠른 소화는 활성 화합물이 시스템을 너무 빨리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뇌장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혈류에 제대로 흡수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독소를 차단하는 뇌 주변의 보호벽은 충분한 농도로 존재하지 않으면 많은 영양소도 차단합니다. 저는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제주도의 노인 인구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무도 아침 식사로 생강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생강을 섭취합니다. 위장의 음식이 소화 과정을 늦춰 생강 화합물이 점진적으로 완전히 흡수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혈류로의 지속적인 방출을 만들어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뇌에서 치료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을 삼켰는데 신체가 20분 안에 배출한다면 정말로 약을 복용한 것일까요? 동일한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실수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냉장고에 보관된 오래되고 말라버린 생강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생강을 한번 사서 작은 조각을 사용한 다음 나머지를 부적절하게 보관합니다. 다시 사용할 때쯤이면 대부분의 보호 오일이 증발했다래 버립니다. 신선한 생강뿌리에는 뇌의 세포 정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휘발성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일들은 뿌리를 자르는 순간부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공기에 노출된 지 단 5일 후에도 이러한 필수 오일의 최대 60%를 잃게 됩니다. 2주 후에는 나무 섬유를 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정확한 단계를 건너뛰면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이 프로토콜의 90%를 따랐지만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쳐서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첫째, 준비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의 신경 보호 능력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생강을 그냥 썰어서 뜨거운 물에 던지면 안 됩니다. 섭씨, 100도 이상에 끓는 물은 뇌를 보호하는 진저롤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제 연구 참가자들이 사용한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신선한 생강뿌리를 가져오세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세요. Dm보다 두껍지 않게 조각으로 자르세요. 이 조각들을 컵에 넣으세요. 이제 물을 정확히 섭씨 80도에서 85도로 가열하세요. 온도계가 없다면 물을 먼저 끓인 다음 정확히 7분 동안 식히세요. 이 물을 생강 조각 위에 부으세요. 작은 접시로 컵을 덮고 12분에서 15분 동안 우려내세요. 5분이 아닙니다. 20분도 아닙니다. 12분에서 15분입니다. 이때 최대 생리활성 화합물이 분해 없이 방출됩니다. 둘째, 용량과 타이밍입니다. 이 준비물을 하루에 3번 섭취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3번입니다. 첫 번째 복용은 아침 식사 30분 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정화 시스템인 뇌의 글림프계는 금식에서 식사로 전환할 때 가장 활발합니다. 생강 화합물이 정확히 이 순간에 혈류에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용은 점심 식사 30분 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용은 다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복용하세요. 전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복에 저녁 섭취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프로토콜을 중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90일 동안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효과를 차단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맛을 개선하기 위해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설탕을 추가하는 순간 생강이 뇌에서 활성화하는 한 겸증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인슐린 반응을 유발합니다. 맛을 절대로 견딜 수 없다면 얇은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 신선한 생강뿌리 대신 건조 생강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공 과정이 활성화합물의 60-70%를 파괴합니다. 인지 보호를 위해서는 신선한 생강만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5일, 다음 주에 2일 생강을 복용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난따순칠 뇌는 누적적인 신경보호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일일 노출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이틀 이상 빠뜨리면 전체 90일 프로토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할 보안 관행입니다. 이것들은 협상의 여지가 마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지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 15%까지 증가시킵니다. 생강 성분의 효과를 보려면 뇌에 최적의 혈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정확히 20분씩 걸으세요. 식사 전이 아니라 식사 후입니다. 식후 걷기는 뇌의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혈당 급상승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미세 혈관은 치매가 조용히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가 서울의 신경과에서 임상 진료를 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9살 이씨 할머니가 18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셨습니다. 점심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바로 이 생강요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6주 만에 할머니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도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셨습니다. 4개월 만에 약 복용 일정을 다시 스스로 관리하셨습니다. 12개월이 지나자 인지평가 점수가 42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이 요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즉시 시작하셔서 꾸준히 계속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미루실 때마다 뇌에 손상이 쌓이는 또 하루가 됩니다. 한 번 걸을 때마다 신경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3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 영상이 끝나면 부엌으로 가셔서 생생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적어두시고 내일 아침에 사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둘째, 이 생강 준비에만 사용할 컵을 찾으세요. 표시를 해두세요. 이러한 심리적 약속은 실천율을 60% 높입니다. 셋째, 정확한 시간을 정하세요. 적어두세요. 아침 식사 전 몇 시, 점심 식사 전 몇 시, 저녁 식사 후 몇 시.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정확히 그 말을 쓰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부담이 되지 마세요. 그런 미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를 치매로 자신을 잃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내일의 명료함을 결정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박 박사의 생강 요법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먼저 생생강을 사야 하나요? 여러분의 첫 단계가 궁금합니다. 더 많은 뇌 건강 비법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은 지식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